안녕하세요. 역사왕 오리입니다. 지난번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 사유재산으로 평등했던 사람들 사이가 불평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이는 우연인지 실력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농사를 잘 지어서 다른 가족들에게 부족한 씨앗과 식량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월이 흘러서 부익부 비익빈이라고 농사를 잘 짓게 된 양동이네는 그 후손까지 마을의 지배자가 되었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농사가 비가 적당히 와서 잘 되었다. 그러면 누구 덕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양동인의 후손인 지배자, 즉 부족장 덕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적게 와서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또 누구 탓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동인의 후손인 지배자, 부족장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서 농사가 잘 되어야지 부족장이 오랫동안 그 마을을 잘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장은 여러 가지 장신구로 자신을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지배자들은 정치적으로 왕의 역할도 하면서 제사를 맡는 종교적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우연히 구리에 주석을 녹인 것을 섞었더니 단단한 청동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돌로 주로 농사기구나 무기를 만들었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청동을 발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돌을 떼어서 쓰거나 갈아서 쓰는 것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보다는 돌 모양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가까운데요. 청동을 발견한 것은 무언가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데 더 가까워진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모양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아시죠? 모양 틀에다가 원하는 주스를 넣고 막대를 끼워서 얼리면 원하는 모양대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청동을 녹여서 거푸집이라는 모양 틀에다가 넣고 식어서 굳으면 원하는 여러 가지 무기나 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이지요. 비파는 기타랑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인데요. 모양이 비파와 비슷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요.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철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철기 시대에는 세형 동검이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이 세형도 세자가 가늘다 세자를 쓰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림가 봐서 아시다시피 좀 비파형 동검이 굵고 두껍잖아요. 그것보다는 기술이 발전해서 진짜 칼처럼 많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세형 동검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청동이니 철이니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쉬운 기술이지만 지금은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면 이때 조상들은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무려 기원전 20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훨씬 전의 이야기잖아요. 돌을 깨고 갈다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청동을 만드는 기술은 이때 당시에 고급스러운 기술,
어려운 기술, 즉 이 당시의 하이테크놀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청동 기술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누구겠어요? 양똥이의 후손들이나 농사를 잘 지어서 부족장이 된 지배자들이겠지요?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다니고 청동으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끼고 여기 끼고 여기 끼고 이들이 패션을 선도하는 거고, 우리 외에 어떤 친구들이 한정판 물건이라든지 구하기 어려운 물건 가지고 다니면 부러운 시선이나 아니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장이 자신들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를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존경스러움, 부러움, 그리고 호기심으로 이목을 끌기에 아주 적합하답니다. 속으로 나도 청동거울로 내 모습 비춰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지요. 그런데 청동거울 실제로 보면 우리 얼굴 잘 보일까요? 지금은 거울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얼굴 보고 와 예쁘다, 잘생겼다, 그리고 거울 보면서 옷맵시 이렇게 다듬기도 하지요. 이런저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 시기에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생각이 금방 나시나요? 물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겠죠? 그릇에 담긴 물이든 아니면 호수, 강, 바다에 비친 자기 모습이든. 그런데 누가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급 기술이지요? 그런데 청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울로 얼굴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다 숟가락 하나씩은 갖고 있으시죠? 자, 있으신 분들 다 가지고 와서 한번 비춰보세요.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비춰보면 정말 희한하게 우리 얼굴들이 생겼잖아요. 아마 그 정도로 얼굴 형체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물이 아닌 도구를 사용해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고,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족장은 얼마나 좋을까요? 농사만 잘 되면 곡식도 왕창 가져가고 권력도 다 누리고 멋진 장신구도 다 가져가서 패션 피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왕, 제사장, 연예인, 이 모든 역할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죽어서도 흔적을 남기는 것,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자, 살아있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죽어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갔어로 하려면 무덤을 삐까번쩍하고 아주 크고 멋있게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인돌입니다. 양똥인의 후손인 부족장이 죽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다가 깨꼬닥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족장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부족원들이 고인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부족장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무덤 만든다고 부족원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고인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주변에 큰 돌들이 있어야겠지요? 만약에 큰 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걷고 또 걸어서 아마 돌이 주변에 많은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땅을 파서 받침돌을 올리고요, 그 위에 밧줄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덮개돌을 올려서 흙을 파내면서 마지막에 시신을 넣어주면 끝! 완성! 덮개돌이 받침돌을 괴었다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무덤 만들기 싫어서 부족장이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부족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죽으면 무덤 만든다고 인생 다 지나가 버리겠지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큰 돌이 있는 데를 찾으면요. 먼저 흙을 파서 돌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돌이나 흙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다시 흙이나 모래를 덮습니다. 그리고 덮개돌을 밧줄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끌어서 올리고요. 마지막에 흙을 파내면서 여기에 시신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 기원전 4세기 전 400년 전쯤에는 또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겠죠? 청동보다 더 단단하고 좋은 철을 발견하고요. 이 철을 이용해서 더 실용적이고 단단한 무기나 농기구를 생산합니다. 무기가 실용적이니까 뭐 하겠어요? 전쟁해야죠. 정착하면서 한반도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족장도 그 근방에 여러 명 있으니 전쟁을 해서 서열 정리를 하겠죠?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는 돌을 우연히 던지니 떼어졌다고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뗀석기.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돌을 갈아버릴 거야. 신석기에는 간석기. 그리고 돌보다 고급진 기술, 하이테크놀로지인 청동의 발견으로 청동기. 그리고 더 단단하고 더 실용적인 철의 발견으로 철기. 아마 이렇게까지 선사시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오리는 역사왕 오리일 뿐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뜻을 설명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선사시대를 한자로 써보면 먼저 선, 역사사, 때시, 이을 때, 선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역사보다 먼저인 시기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역사시대는 역자는 세월, 달력이라는 뜻이고요. 사자는 역사사, 마찬가지로 때시, 이을 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선사시대에는 먼저 선이 들어갔으니 역사시대보다 먼저겠지요. 그리고 이 사자는 기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사시대는 기록이 되기 이전의 시대, 역사시대는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로 되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일기를 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빠르면 유치원 때, 늦으면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시대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 유치원 때 또는 초등학교 시절이 여러분의 역사시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기를 안 썼다고 해서 안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열심히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태어났을 때 입은 베네저골이라든지 아기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라든지 사진들 등등 글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나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사시대는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선사시대에는 돌로 나 여기 있었소, 나 여기 살았소 했던 시기인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만약에 청동기, 철기 시대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시간들이 모두 선사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고조선과 같이 고조선 이야기 기록부터는 역사시대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참 쉽죠잉?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역사왕 오리였습니다.